그 침해 상황을 좀 인지하고 오늘 또 나름대로 준비해 왔는데 학생 당사자분들이 좀 용감하게 나서 주셔가지고 그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한테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지금 제주여고에 직접 당사자로서 학교에 다니면서 이 상황을 고발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김채연 씨께서 요 기자회견에서 여는 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여자고등학교 제70기 학생회장을 역임한 김채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여고에 다니면서 겪었던 인권 침해 사례들을 고발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왜 이제서야 목소리를 내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 간 수직적 구조에서 교사들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항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에서 교사의 잘못에 관한 지적은 대학 입시에 관련된 협박으로 돌아왔으며 교육청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했던 시도는 피해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인 집행에 의해 외면받았습니다.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함부로 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신고했을 때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보복이 두려워 옆에 숨어 있었습니다. 졸업생의 신분으로 이제서야 제주여고의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폭력과 차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후배들을 위해 제주여고에서 자행되고 있는 교사의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예, 김채연 씨는 제주여고에서 2021년도 작년도죠.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해서 70대 회장을 맡아서 당사자로서 이렇게 나와서 고발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주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할 때 크게 기여했던 학생 당사자 단체의 대표이십니다. 오연지 대표님께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연지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 대표 오연지입니다. 김치은 제주고 전 전교회장의 요청으로 이번 제주고 학생인권 침해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학생들이 증언한 사례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사들이 학생이 가했던 폭언 사례 중 일부입니다. 본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개새끼들아, 뒤지고 싶지? 눈 안 깔아? 머리 빅년들. 공부 안 하고 복도에 나가 있는 거 보이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저렇게 좋은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멍청하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공부를 못한다. 비속어부터 여성 비하 발언까지 제주여고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폭언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둘째, 교사에 의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례 중 일부입니다. 제주여고는 과학 공부가 학생이 아니면 과학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별도로 선정하여 특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사가 무단으로 정규 수업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정기고사 직전 한 달이면 시험 범위를 모두 맞출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이전 기간엔 수업 진행을 하지 않는 등 교사의 불성실한 태도 문제가 두루 발생했습니다. 셋째, 교사의 성추행 사례입니다. 상당시 교사가 갑작스럽게 학생의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1대1 면담 상황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문제가 몇 번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넷째, 교사의 폭행 사례 중 일부입니다. 모 학생이 병지각을 해서 담임 선생님께 진료하기 서를 가져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넌 3교시 끝나고 왔으면 급식 먹지 말고 곧장 나한테 와야지 왜 급식을 먹으라냐고 소리를 치다가 주먹으로 학생의 팔뚝을 세게 가격했습니다. 그 학생은 교장 선생님께 바로 이 사실에 대해 얘기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분은 엄청 젠틀한 신사님이라 절대 그럴 일 없는데 네가 오해하는 거다. 이 팔을 쳐봤자 얼마나 세게 쳤겠냐. 내가 만약 이 상황에서 너희 담임을 불러서 사과하라고 부탁하면 남은 학교 생활 동안 넌 선생님께 안 좋게 찍힐 거고 그럼 세팅이나 생기부에도 좋은 말이 달 수 없을 거다 라며 상황을 은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사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 중 일부입니다.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실험 보고서를 제출하러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선생님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A 선생님께서 마스크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옆에 있던 B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선 마스크를 쓰기는커녕 알바의 시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사 결과 제주외국인 교사들은 교내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았고 이설에 같이 이를 지적한 학생에게 욕설을 가하는 비상식적인 내용을 보이긴 하였습니다. 약 1년 전 지난 2020년 12월 19일 제주특별시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주 학생인권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가결 당시 기존와는 달리 교내에서는 아직도 조례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며 학생인권 조례 제정전과 다름없이 인권 침해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저희가 수집한 제주여고 학생들의 증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1년 남짓한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풍조가 교내에 여전하다는 사실은 학생인권 조례가 최소한의 제 역할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학생들은 고작 이름뿐인 조례를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며 신분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고 직접 거리로 나섰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조례를 위하여 신분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고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교육계는 단순히 제주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된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례 내용이 도내 각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현지 대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조사 보고서를 쓰면서 저희가 그 사례를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전부 학생들이 직접 응답하신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종합한 내용을 저희 평화인권연구소 와세 청소년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건웅 씨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와 청소년인권활동가 이건웅이라고 합니다. 분석 결과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석 보고서에서 설문 내용을 통해 나눌 수 있는 인권 침해 종류는 크게 7가지로 폭언, 학생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방역수칙 혹은 학교수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 및 폭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과를 한 가지씩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하는 부분은 모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약 58%의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로부터 받은 폭언 사례는 총 50건 정도로 오늘 저희 조사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폭언을 사용한 교사는 여성 차별적 발언과 학업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는 발언, 욕설 등 다양한 종류의 폭언들을 학생들에게 가했습니다. 다음은 학습권 침해 부분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약 30%의 학생이 교사에 의해 본인의 학습권을 방해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습 시간에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학생에게 다양한 종류의 학습권 침해를 가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부분입니다.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약 5%에 불과합니다. 반면 비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경우는 약 62%에 달합니다. 그중 피해 학생들을 달래고 무마시킨 사례는 약 19%이며 피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는 약 7%입니다. 학생이 교사로부터 받은 피해를 학교 측에 알려도 학교 측은 조용히 무마시키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또 학생이 생활기록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다양한 사유들로 학교 측에 항의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방역수칙 혹은 학교규칙 위반 부분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약 80%의 학생이 교사들이 방역수칙 혹은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목격의 내용으로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다수의 응답이었고 교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 같이 학교규칙을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부분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약 23%의 학생이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는 학생의 학업 성적, 그리고 가족관계 등 학생의 개인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한 단체 톡방과 학생들 앞에서 유출했습니다. 다음은 물리적 체벌 및 폭행 부분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8%의 학생이 교사로부터 물리적 체벌 및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생에게 물리적 체벌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다음은 성희롱 및 성추행 부분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약 10%의 학생이 교사로부터 성희롱 혹은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생이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응답이 10% 남짓이고 앞에서 말했던 폭행 및 체벌을 받았다는 응답이 8% 남짓입니다. 그래서 성희롱과 체벌이 교육 현장에서 거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건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이런 성희롱과 체벌이 아직도 적은 수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은 교사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교사들로부터 위협받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받은 피해들을 인권적 관점으로 해결하기보다 문제들을 무마시키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본인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학교에 항의하는 것은 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기 표현의 권리입니다. 학교는 이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졸업생들만 대상으로 받은 사례가 이 정도입니다.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사립학교 특성상 재학생과 그전 졸업생들이 받은 피해 사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님의 모토인 하나에서 놓치지 않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철저한 감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런 피해를 받는 학생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교육청에서 투명한 진상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와세에서 상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권 활동가입니다. 신강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사안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인권 침해 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피해 사항을 많이 전해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을 이번에 이렇게 우리 김채연 학생이 좀 나름대로 용기를 내주셔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지금 분석한 결과나 이런 것들도 학생들과 다 토론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청소년들의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이게 공식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사실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학생들이 실제 지금 여기서 있는 세 분 전부 다 올해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바로 학생 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사자분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나름대로 소명하고 객관적으로 현 상황들을 좀 조사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졌을 때는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위해서 이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지속해 나갈 겁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학교에서 조금 반응을 할 때 이게 뭐 학생들이 아직은 뭘 몰라서 아니면 학생들이 옛날에 당한 거에서 선생님들한테 보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반응한 게 좀 있는데요. 여전히 학생들을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만 좀 바라보는 거 아닌가. 특히 여자 고등학교에서
젠더에 대한 문제, 성평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식이 교사들이 좀 가져야 될 소양으로서 조금 더 갖춰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학교의 개별 교사의 비리나 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실 드러난 대로 처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제주 여고 안에서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 교육계 현장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진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교육청에게 개혁과 혁신을 바라고 있고 제주여고에게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성명서는 요 사안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갔던 우리 김채원 씨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여고 학생 당사자인 김채은과 제주학생 인권조례 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와는 함께 제주여고의 학생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2022년 제주여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체 학생 중에 4분의 1이 넘는 학생이 응답했다. 비공식적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응답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여고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응답 학생들은 설문에 응하면서 객관식 질문만 응답한 것이 아니라 주관식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응답한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여고 내 학생 인권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주여고에서 증언되고 있는 인권 침해 종류는 크게 7가지로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 측 대응, 방역 수칙 혹은 학교 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 및 폭행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약 58%의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폭언은 주로 여성 차별적이었으며 학업 성적을 공개하는 등 개별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했다. 소수 교사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 수업 준비와 비개혁적인 수업 진행은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지경이었다. 이 외에도 물리적 체벌이나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들이 증언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학교의 규칙이나 방역 지침과 같이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의무도 교사들에게는 무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상당히 미흡했고 부적절하였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보고 무마하는 수준에서 학교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제주여고의 인권 침해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관행화하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학생은 교사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위협받기 쉬운 자리에 있다. 학교는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이 받은 피해들을 무마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미래 진로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권한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무마한 행위이다. 결국 학생들은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학교에 항의하는 것조차 꺼리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받은 사례가 이 정도이다.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사립학교 특성상 재학생과 그 전 졸업생이 받은 피해 사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성문 교육감의 모토인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런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빈틈없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학생 피해에 대한 개선 대책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제주여고의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제주도 교육청에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국내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여자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주여자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라.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본 사건이 대단히 관행적이고 광범위한 학교 내 인권 침해 사안임을 인식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사건을 명확하게 조사하라.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조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전문 인력을 참여시켜라.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을 특정 및 협박과 같은 2차 가해가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 객관적인 투명한 조사 후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생 인권 관련 교육을 시행하라.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 인권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 제주여자고등학교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적극 협조하라. 네, 이상 요 정도까지 저희가 성명서까지 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다 했고요.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의를 좀 하시겠습니까? 네.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전반적인 대응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교사들 숫자는 대략 몇 명 정도 내외로 보면 될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들은 설문에서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사례 설문을 한 거거든요. 이걸로 저희가 사실로 아직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명 처리를 다 했고요. 그 가명 처리한 거에서 동일 인물은 표시하기 위해서 영어 이니셜로 표시해서 조사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제주여고의 대다수의 많은 분들 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나름대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고 있는 몇몇 문화적인 분위기,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흐리지 않느냐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좀 조사를 해봐야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채연 학생에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그 학교를 3년 동안 다니신 거고 1학년 때부터 이런 상황이 쭉 이어져 왔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교사들의 문제일 텐데 한 대략적으로 그래도 교사분들 중에 몇 % 정도 되는 건지 어떤 분들이 좀 이런 폭언과 욕설을 좀 주도하시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우선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지만 한 개인을 특정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사, 특정 교사들이 잘못했다가 아닌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가 이러한 발언을 했다, 이런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내 문화 자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자나 낮은 사람으로 보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조금 계속 깊어지는, 심화되는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수가 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이게 좀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게 좀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아까 학교장님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요구했었고 거기에 미온적인 처리가 있었고 이렇게 학교에는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뭔가 정식으로 시정을 제기한 것 같은데 교육청에는 오늘 학생인권센터에 접수한 게 처음이에요? 아니면 이전에 졸업생 가운데도 이후 관련 사례로 구제라든가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도 묵살됐어요? 우선 학생인권센터를 통한 접수는 제가 처음일 것 같고요.
그거는 저기 나중에 학생인권센터에다 물어봐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몇 건을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진정한 건 저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상황은 우리 김철희 씨가 좀. 학생들이 학교 측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의 어떤 특정 부서가 아닌 교육청이 연락을 취했지만 형식적으로 무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예, 그럼 질문이 없으면 이 정도에서 기자회견은 저희가 마치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지금 진정서를 제출을 할 겁니다. 예.